1593년 2월 12일 칠흑 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차가운 강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이곳 행주산성에 지축을 흔드는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3만 명에 달하는 일본의 대군이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건 한양 탈환의 길목,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곳. 하지만 산성을 지키는 우리 군사는 고작 2,300여 명. 숫자만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화살이 떨어지고 창과 칼이 부러져 나갑니다. 무기가 바닥을 드러내자 조선군은 돌멩이를 던지고 뜨거운 물을 부으며 저항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투에 나선 군인들 뒤로 또 다른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성 안의 안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짧은 치마를 걷어올려 돌을 담고 비탈진 성벽을 쉼없이 오르내리며 군사들에게 무기를 날랐습니다. 이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행주대첩이라는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안악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그들이 입었던 짧은 일치마에 행주라는 지명을 붙여 행주치마라 부르게 되었다고 배워왔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면 어떨까요? 행주치마라는 이름이 사실은 행주대첩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행주치마의 유래,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역사와 더 깊은 의미를 찾아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초반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수도 한양은 이미 일본군의 손에 넘어갔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떠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나라를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이순신 장군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며 전세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전라도 순찰사였던 권율 장군은 흩어진 관군과 의병을 모아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수도 한양의 탈환이었습니다. 권율 장군은 수원 독산성에서 적의 예봉을 꺾은 뒤 한강을 건너 이곳 행주산성에 진을 쳤습니다. 행주산성은 한양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곳을 점령해야만 한양 수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죠. 일본군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군의 움직임을 파악한 일본군은 총대장 우키타 히데이에를 필두로 고니시 유키나가, 이시다 미츠나리 등 네로라하는 지휘관들을 총동원해 3만 대군을 이끌고 행주산성으로 향합니다. 2300대 3만,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하지만 권율 장군과 조선군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되찾아야 할 조국 한양이 있었습니다. 1593년 2월 12일 새벽, 일본군은 7개 부대로 나뉘어 파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조총을 앞세운 제1진의 공격. 성벽은 순식간에 총탄과 화살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차와 신기전이었습니다. 수백 발의 화살을 동시에 쏘아대는 이 강력한 무기 앞에 일본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여기에 바위를 굴려 공격하는 총통기와 대형포인 천자총통까지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끈질겼습니다. 1진이 물러나자 2진이 물러나자 3진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길고 긴 전투에 조선군의 무기가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은 떨어졌고 화약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군인, 승병, 노인, 아이 그리고 여성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겠다는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여성들은 짧고 활동하기 편한 일치마, 즉 전대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치마를 걷어올려 깨진 기왓장과 돌멩이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빗발치는 화살과 총탄을 뚫고 병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끓는 물을 날랐고 또 다른 이들은 재를 가져와 일본군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돌을 날랐다는 사실을 넘어섭니다. 성 안에 있던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싸웠다는 증거입니다. 군인과 백성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한 명의 전사가 되었던 순간입니다. 결국 해가 저물 무렵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일본군은 퇴각을 결정합니다. 2300명의 군사와 백성이 3만 대군을 상대로 이뤄낸 기적적인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행주대첩입니다. 이처럼 가슴 뜨거운 승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주치마라는 이름이 탄생했다고 믿어왔습니다. 행주의 여성들이 입었던 치마.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연결고리죠. 그런데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작은 질문을 던집니다. 행주대첩이 일어나기 82년 전인 1511년에 편찬된 어린이 한자 학습서 훈몽자회입니다. 이 책에는 행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행자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행주와는 다른 행랑행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뜻을 기저귀 닦는 헝겊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행자는 무언가를 닦거나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천조각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었습니다. 여기에 치마를 뜻하는 치마가 붙어 행자치마가 된 것이죠. 이 행자치마가 발음하기 편하게 변하면서 행주치마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주치마는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할 때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허리 아래로 둘렀던 오늘날의 앞치마와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닦는 용도의 천으로 된 치마라는 의미로 행주대첩과는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단어였던 겁니다. 자, 그럼 행주대첩에서 안악들이 치마에 돌을 날랐다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성들을 포함한 수많은 백성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지켜낸 것은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행주치마를 행주대첩과 연결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더 큰 감동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주대첩이 끝난 후 사람들은 그날의 기적 같은 승리를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 목숨을 걸고 돌을 날랐던 여성들의 숭고한 희생은 모두의 뇌리에 깊이 박혔겠죠. 그러다 문득 일상에서 늘 보던 행주치마를 보게 됩니다. 마침 전투가 벌어졌던 행주 땅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 행주치마가 바로 행주산성에서 우리 안악들이 돌을 나를 때 입었던 그 치마요. 저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날의 위대한 승리를 기억해야 해. 이렇게 닦는 천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나라를 구한 여성 영웅들의 상징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실관계를 떠나 우리 선조들이 행주대첩의 위대한 정신을 어떻게든 기억하고 기리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역사적 신화가 아닐까요? 행주치마라는 단어의 어원적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백성들의 애국심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으려는 후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단어의 유래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나라를 지켜냈던 위대한 행주대첩의 정신,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 역사를 바꾼 위대한 승리, 행주대첩. 그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엔 행주치마의 유래가 내가 알던 거랑 다르구나 하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고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상상해 볼수록 뭐랄까 사실을 넘어선 더 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진짜 이름의 유래가 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 조상들이 행주치마라는 단어를 보면서까지 행주대첩의 희생과 승리를 떠올리고 싶어 했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역사를 박제된 사실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삶 속으로 끌어와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고 잊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 정말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도 그런 것 같아요. 사소해 보이는 물건 하나, 이야기 하나에도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지금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주변의 것들을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